안녕하세요, 열교수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시겠습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밤은 늘 찾아온다. Night Always Come은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화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은 늘 찾아온다는 윌리 브로틴이 2011년에 발표한 동명소설 Night Always Come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벤저민 캐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주연을 맡은 바네사 커비 배우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도 참여하여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선 영화의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극심한 경제 불안과 끝없이 치솟는 물가, 그리고 갈 곳 잃은 수많은 노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가진 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보통 사람들은 1,000원 한 장조차 버거운 비참한 가난이 만연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대사, 미국 사람들은 가난을 혐오하도록 교육받는다 라는 말은 자본주의의 섬뜩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리넷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빵 공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밤에는 술집에서까지 일하며 어머니와 발달 장애가 있는 오빠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만약 집을 잃으면 사랑하는 오빠는 다시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죠. 가족의 해체, 이것은 리넷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약 당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출에 공동 보증을 서야 할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온 리넷의 눈앞에는 계약금 25,000달러로 새 차를 사서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이 집이 싫으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 새 차를 타고 인생을 즐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리넷은 위기에 처하고 단 하룻밤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어떻게든 25,000달러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리넷의 피말리는 하룻밤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돈을 구하기 위해 온갖 위험한 상황 속에 스스로를 내던집니다. 과거의 어두운 인연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말할 수 없이 비윤리적인 선택까지 감행하죠. 타인의 고급차를 충동적으로 훔치고 우연히 손에 넣은 금고 속에서 뜻밖의 돈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발견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심지어 자신을 돕던 동료마저 배신을 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죠. 그렇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다가 성폭행의 위협에까지 처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밤을 보냅니다. 새벽녘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마침내 그녀는 그토록 애착에 구하던 25,000달러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절히 돈을 마련한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집 계약을 단호히 거부하고 집주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더 높은 가격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집을 팔았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의 처절한 고생이 모두 허사가 된 것을 깨달은 리넷은 어머니와 격한 말다툼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표정으로 짐을 꾸립니다. 이제까지는 가족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 채 홀로 길을 떠나는 리넷의 뒷모습과 함께 영화는 먹먹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타임어택 스릴러입니다. 밤은 늘 찾아온다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돈을 구해야 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정되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시간이 표시됩니다. 타임어택 스릴러는
말 그대로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그리며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극도의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장르죠. 이 장르의 핵심은 주인공에게 주어진 명확한 데드라인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여오는 압박감과 주인공의 절박함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되죠. 밤은 늘 찾아온다에서 리넷에게 주어진 데드라인은 단 하룻밤입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든 $25,000를 구해야 하죠. 영화는 시종일관 리넷의 어깨에 놓인 시간의 압박을 강조합니다. 시청자들 역시 리넷과 함께 밤새도록 달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게다가 미션을 방해하는 돌발 사건들이 자꾸 발생해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절로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라고 외치고 싶게 만듭니다. 전형적인 히치콕적인 스릴러죠. 밤은 늘 찾아온다는 타임 어택 스릴러의 관습을 충실하게 지키며 긴장감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주인공 리넷을 연기한 배우 바네사 커비의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1988년생으로 영국 배우인 바네사 커비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것입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크라운에서 마거릿 공주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분노의 질주 호벤쇼와 같은 블록버스터에서도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밤은 늘 찾아온다에서 그녀는 그야말로 인생 연기를 펼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션 임파서블에서 참 멋있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매혹적이면서도 불안하고 강인하면서도 여린 리넷의 양면적 모습을 아주 멋지게 표현해냅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대사 전달을 넘어섭니다. 불안한 눈빛, 비틀거리는 몸짓,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냉정한 표정 속에 리넷의 복잡한 내면과 극한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화는 클로즈업이 많은데요. 바네사 커비는 이 클로즈업 속에서 얼굴의 미세한 떨림으로 눈빛의 변화로 멋진 연기를 해냅니다. 그녀의 눈은 절망과 희망, 체념과 투지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관객으로 하여금 깊은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온몸으로 연기하며 연약해 보이는 여성의 육체에 깃든 놀라운 정신력을 표현해낸 바네사 커비의 연기는 이 영화를 봐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우 자체가 너무 멋있다 보니 심각하게 망가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우아해서 오히려 몰입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너무 멋있어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실존주의입니다. 영화 속 리넷의 고통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정부나 사회의 보호 없이 개인이 생존의 위협에 어떻게 홀로 내던져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빵 공장 같은 기본적인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이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이 사라진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지키기 힘들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사회 비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리넷의 집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점차 자신의 실존을 위한 투쟁으로 확장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마련해 집을 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의 주도권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실존적 모험을 겪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 개념들로 리넷의 상황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죠. 리넷은 태어날 때부터 딸이나 직업인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룻밤 동안의 필사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만들려 노력합니다. 밤새도록 위험을 감수하고 굴욕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리넷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새로운 본질이 창조되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특히 리넷이 지키고 싶어하는 집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아픔을 극복하고
가족이라는 정상적인 울타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상징입니다. 집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공간이자 정신적 상징입니다. 리넷에게 집은 정상적인 삶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렇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키고자 하는 리넷의 행동은 필사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막상 리넷의 엄마는 이 집을 원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죠. 리넷과 달리 엄마에게는 가족, 엄마라는 정체성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이 이 영화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죠. 집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족 중에 오로지 리넷뿐입니다. 결국 영화의 끝에서 이 진실을 깨달은 리넷은 가족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평범한 스릴러의 스토리처럼 진행되었던 영화는 이 지점에서 독창성과 깊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와 책임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유라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리넷은 집이 넘어가는 피투성이 상황에 내던져졌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그녀를 돕지 않고 가족조차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절대적인 자유에 직면한 것입니다. 돈을 훔칠 것인가, 폭력을 사용할 것인가, 도움을 청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녀가 내린 모든 나쁜 결정들 역시 결국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리넷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임의 무게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리넷의 친구가 사는 집 거울에 붙어있던 메모 I control my choice. 나는 나의 선택을 통제한다. 라는 메모가 이런 주제를 깊게 상징합니다. 이 짧은 문구는 리넷의 실존적 투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경에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넷은 이 메모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나는 나의 선택을 통제한다는 확신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진정성 있는 발버둥인 것이죠. 설령 그 선택이 외부의 비난을 살지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그녀의 주체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넷의 투쟁을 따라가며 그녀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가 지금처럼 그나마 정상적인 삶을 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정상적인 삶의 상징인 집을 잃는다면 그녀는 다시 길거리에서 살며 어두운 과거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실제로 리넷은 그런 의미를 담은 대사를 하기도 하죠. 때문에 집은 그녀에게 참으로 강력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집착했던 이 상징이 사실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인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야기의 설정치고는 참으로 기묘한 결말이지만 리넷은 분명히 성장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 속에서 오히려 그 가치의 덧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밤은 늘 찾아온다는 위기에 몰린 한 개인의 치열한 밤을 통해 집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 싸움이 어떻게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으로 확장되는지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그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밤은 늘 찾아온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흥미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역시 예측 불가능한 삶의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아가야 하는 실존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을 산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본질적이며 실존적인 투쟁 과제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집을 소유하느냐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이런 의미에서 밤은 늘 찾아온다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